안녕하십니까. 최노무서의 노동과 정치 28번째 방송입니다. 이 방송에서는 노동법에 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1번째 방송에서 노동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로 정규제 주필이 제안하는 87 체제의 대전환이라는 의견에 저는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7 체제라는 것은 87년도 민주화 운동의 것을 받아들여서 6.29 선언 이후에 개정된 헌법이 87 헌법입니다. 그 헌법에서 소위 민주화 운동의 세력의 주장을 많이 가미한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눈으로 보면은 사회주의적 정책이 많이 가미됐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지 향상을 위한 것과 모두의 어떤 행복한 삶을 보다 정진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많이 개입하는 그런 사회주의적 정책들이 우리 87 헌법에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의 눈으로 볼 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 그런 어떤 행정, 그런 정책들이 그 헌법으로부터 많이 나왔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규제 주필은 87 체제의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원칙을 제대로 적용한 그런 헌법 체계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도 정규제 주필의 그런 주장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개입해야 될 영역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가 개입할 영역을 최소화시키고 민간의 자율적인 결정에, 즉 다시 말해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겨놓는 것이 훨씬 모든 사람들의 복지 향상에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 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행 법들은 국가가 개입해서 형벌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들이 많은 것이 이 분야가 또 제가 하고 있는 노동법 분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동법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개정 방향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시키고, 다시 말해서 형법 조항을 거의 없애고 사적인 계약으로 가는 것이 저는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현행 법 중에서 잘못된, 제가 볼 땐 참 잘못된 그런 법 조항들이 참 많습니다, 노동법에.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주휴수당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5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언제부터 근로기준법에 들어갔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취지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노동사건을 많이 다루면서 이 주휴수당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들이 많이 발생한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것은 일주일을 소정근로를 하면은 하루를 유급휴일을 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법에는 그걸 주 15시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은 주휴수당을 유급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은 보통 지금 대부분 월급제로 많이 하고 있죠. 월급제가 일반적인 지급 형태고, 연봉제로 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월급제나 연봉제의 경우에는 지급하는 기준이 한 주를 넘는 월 단위 또는 연 단위이기 때문에 그 월급이나 연봉에는 주휴수당, 유급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급제,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 하든지 또는 시급제 1시간 얼마 이런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단위가 한 주보다는 짧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그 수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이 문제가 되는 것은 월급제나 연봉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급제나 시급제에 문제가 됩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편의점 알바생들. 과거에는 알바생에게도 주휴수당 지급해야 된다라는 법조항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업주나 근로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많이 알려졌죠. 알바생에게도 주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은 하루분의 급여를 줘야 된다라는 것이 법에 있다 이겁니다. 그걸 모르고 있었던 사업주들도 이제 와서 그런 법이 있었나 하고 이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에 하루에 얼마 뭐 이렇게 일당제로 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도 그렇고요. 또 건설 현장에 일용직 이런 분들도 일당으로 했을 경우에 주 5일 조정근로일 이상 일하면 주 15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형식은 이런 근로자라 하지만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진짜 순수한 일용직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오늘은 이 현장, 뭐 내일은 저 현장에서 매일매일 다른 어떤 그 사업체에 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주휴수당이 지급될 여지가 없습니다만, 동일한 사용자에게 매일같이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말은 일용직이라 하지만 사실상은 일주일 이상 계속 근무할 것이 보장된 근로자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일당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문제가 된 제가 겪었던 사례들 중에 제일 좀 문제가 큰 사례들은 저는 봉제공장을 많이 보았습니다. 뭐 지금 부산의 봉제공장 이제는 뭐 남은 곳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제가 20년 전부터 이제 노무사 생활했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봉제공장들이 많았죠. 근데 봉제공장에 일하면서 하루에 얼마 일당으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하루에 일당이 뭐 3만원, 3만 5천원, 뭐 과거에는 뭐 2만원, 만 몇천원 이렇게 근무를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한 달 일한 동안에 일한 날짜만큼 계산해서 봉급을 주고, 이게 이제 사용자나 근로자나 뭐 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이 그냥 그렇게 일을 해왔던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중에 누군가가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다 이런 거를 알아서 노동부에 청구를 하는 사례가 발생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근로자가 이제 청구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봉제공장 같은 경우는 뭐 근로자가 통상 많습니다. 뭐 한 30명, 50명, 100명 이렇게 되는 경우 많거든요. 뭐 제가 겪었던 데는 한 150명 정도 되는 봉제공장도 있었고요. 그게 다 일용적으로 하루에 얼마 이렇게 임금을 지급해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법에 이제 하루분 일주일을 일하면 하루분의 임금을 돈으로 추가로 주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일하던 근로자도 모르고 사용자도 모르고 있다가 누군가가 이제 노동부 신고를 하면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당이 하루에 3만 원 받기로 일하고 뭐 주 5일이나 6일이나 이렇게 근무를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한 3년 근무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일주일에 하루분은 더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법대로 하면은. 그러면은 일주일에 3만 원. 그러면 1년에 52주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3만 원이니까 50주 같으면은 50주 곱하기 3 150만 원이죠. 그럼 150만 원, 52주니까 156만 원이 되겠습니다. 3년치 하면은 뭐 한 450만 원, 450만 원, 예,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근로자가 그 봉제 공장에서 3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체불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간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될 주휴수당이 45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제 그런 사실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럼 그 봉제공장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도 똑같이 법적으로만 한다면 똑같이 소급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뭐 100명 넘는 그 봉제 공장이 어떻게 되죠? 예. 그것대로 간다면 그 공장은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이제 사실을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노동부에 제기되면은 보통 근로감독관은 그 한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그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사건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지급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합의를 봐서 지급해야 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어떻든 임금 체계를 어떻든 정비를 해라고 권유를 하죠. 뭐 소급해서 다 지급하라 하는 감독관은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법에 그리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현재 지금 봉제 공장들, 뭐 지금도 부산에 봉제 공장이 여러 개 남아 있습니다. 봉제 공장은 최저임금, 특히 최저임금도 문제가 되지만 이 주휴수당이 들어서서 사실은 이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봉제 공장이 문을 닫으면은 거기 일하는 대부분 여성 근로자들, 아줌마들이 있거든요. 뭐 몇십 년 동안 재봉틀에 이제 손이 익은 기술자들인데요. 그분들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법대로 강요하다 보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이게 지금 우리 제가 겪은 봉제 공장들의 현실입니다. 이제 봉제 공장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 아주 영세 사업장에도 최저임금과 이런 주휴수당 이것들이 사업체를 문을 닫게 만드는 주된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당들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 뭐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주휴수당이라는 이 제도 일주일을 일하면 하루를 쉬게 하면서 그걸 유급으로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법의 대원칙은 사실은 무노동 무임금이거든요. 일하지 않으면 임금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왜 일주일 하루를 돈으로 유급으로 주라고 합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최초에 그 법이 도입된 당시에는 글쎄요, 뭐 입법 취지가 뭐 어떤 급여 수준이 아주 낮아서 어떤 최저 생활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글쎄요, 뭐 그런 취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저는 주휴수당 이 제도가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월급제나 연봉제는 당연히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자체가 아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1급제나 시급제의 경우에 이 주휴수당 때문에 문제가 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휴수당을 산출하는 계산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주휴수당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뭐 제가 전 세계 제도를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주휴수당이라는 제도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대만밖에 없다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뭐 다른 선진국에는 뭐 대부분 다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왜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을까요? 저는 이 제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노동법의 개정 방향이 근본적으로 형사처벌 조항을 거의 없애고 민간 계약으로 바뀌어야 된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선 하나하나씩 없애야 될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런 말씀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